납골당은 한 10개 가는데 우리 납골당 다 안치를 하나도 안 주시고 뭐 안 넣어주십시오. 유족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시설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비방해서 안 오게 하면 납골당 측은 전에 비해 대형 상조 회사에 챙겨줘야 하는 뒷돈이 2배가량 뛰었다고 합니다. 상조회로 가면 그게 대부분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위북은 납골당에서만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1억 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그냥 쑥쑥 들어가는. 1억 이상이죠. 이런 뒷돈이 결국 상조회사 경영진의 배만 불리는 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납골당의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고 부담은 결국 고객들에게 간다는 점입니다. 2년 전 상조회사를 통해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다는 김수현 씨. 장례 서비스를 받으면서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 때문에 불쾌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리무진과 버스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버스를 가겠다 그랬더니 뭐 죽은 사람 위에 누가 그렇게 올라타느냐고. 옛날에 못 살 때나 그랬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냐고. 저희 이제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 위에 올라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조 비용에 20만 원만 추가하면 리무진과 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남편 옆에서 보다가 좀 이제 사람들도 있고 남들 보기에 되게 막 그냥 아끼려고 막 싸우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까봐 남편이 돈을 더 주면서 그냥 같이 가자고. 화장터에 도착해서도 어이없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유골함도 자기들이 주기로 한 거 그거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줄 수는 있지만 뭐 벌레도 생기고 뭐 습기도 찰 수 있어서 고인한테 그거는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어느 고객이 자기 유가족이 고인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좋은 걸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는 다 웃더는 그러려면 뭐하러 선불로 먼저 돈을 받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상조업체들의 상품 서비스 실태는 어떨까? 취재진은 한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실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러한 용품을 전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갖는 거죠. 이곳에서는 기존 상조업체에서 팔고 있는 상품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 소비자들의 선택이 가능하고 품목당 가격도 제시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조 상품은 쉽게 말해 묶음 판매입니다. 기본 수량에 추가를 하면 추가 비용이 들지만 적게 사용하더라도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규격화는 돼 있는데 절차는 돼 있는데 네. 가격은 없죠. 그렇죠. 총액만 있고 네. 120회 얼마. 항목별로 가격이 전혀 없는 거네요. 가격이 공정하게 게시가 돼야 되겠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렇게 저희처럼 이게 가족이 불필요하게 나는 상복을 안 입어도 되겠다. 네. 근데 애매모호하게 여기는 상복을 10벌 제공인데 무료 제공. 10벌 이상은 부가.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벌 이하일 때는 환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벌로 정해놓고 가족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날까? 한 상조회사의 240만 원짜리 상품입니다. 병원 측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98만 원. 하지만 상조회사는 240만 원에 시설료도 따로 붙습니다. 상조 가입 금액이 240에다가 시설 사용료 69만 원 하니까 300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한 200 차이가 나는 거죠. 원가로 계산할 경우 상조업체의 폭리는 더 커집니다. 실제 상조업체 상품 서비스에 들어가는 상품 원가는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상조업체에서는 수위를 수십만 원대 혹은 100여만 원이 최고가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취재진은 수위를 파는 가게를 찾아 가격을 조사해봤습니다. 7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쭉쭉 올라가고 보통 60에서 80대가 제일 잘 나가요. 수익값은 그야말로 천차만별. 상조업체의 홍보대로라면 보통 가격인 70만 원 이상의 수의용품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조업체에서는 보통 이상이 되는 수의를 사용한 걸까?
하지만 상조업체에 수의를 납품했다는 업체로부터 들은 사실은 달랐습니다. 납품도 하죠. 네, 이런 데서 다 납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품질은 걔네들 좋은 거 안 써요. 최상급은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 그렇다면 상조 회사들이 가져간다는 수의의 원가는 어느 정도나 할까? 제일 싼 걸로 해갖고. 제일 싼 거야? 네, 이런 걸로 해갖고. 이런 건 얼마인데? 한 뭐 2, 30만 원 받아요. 심지어 제일 가격이 낮은 인조 상품을 최상의 상품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우 시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황제에서 됐어요. 그래서는 수의를 거기서 준다 그랬는데 좋대는 거야. 좋대요. 그래서는 가지고 왔나?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걸 갔는데 인조예요. 그걸 15만 원씩 하는 거. 인조. 보람상조 노조 측에서 공개한 수의 원가도 이와 비슷합니다. 수의가 들어갈 때 여기 이제 요 360짜리에는 15만 몇천 원,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잡을게요. 마치 고급 수의를 사용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보람상조 창고를 얼마나 많이 댕기겠습니까?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거를요? 이 최상급이라고 말하는 수의를요? 수의 들어와 있다고 자기들이 막 선전하는 이 수의를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회사의 폭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품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유골함이라는 이 물건 자체가 AAAA라는 게 들어가요. 이 유골함 원가가 36,000원입니다. 화장용 관이는 여기 360A라는 게 들어가요. 네. 480A라는 게 들어가요. 네. 780A라는 게 들어가요. 동일하다는 게. 360만 원짜리 상품이나 780만 원짜리 상품이나 유가족들이 장례 의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골함이나 관 같은 장례 용품이 똑같다는 겁니다. 장나무관, 오동나무관, 장나무관 요 세 개를 통합해서 오동나무 화장관 이 동일하게. 그게 무슨 의미죠? 똑같이 화장용관 들어간다고요. 아, 300만 원짜리, 360만 원짜리 상품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80만 원짜리 상품이나 언뜻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나무는 똑같은 겁니다. 장례 용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가 봤을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기 나름아니까 상품 팔 때 자, 저희들이 그래 얘기하거든요. 360짜리 수익 요거하고 이거 차이가 난다니까. 수익값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대체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건 뭘까? 틀려지는 게 뭐냐면 360에서 480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품에서 이제 차량, 리무진 버스가 400km 무료입니다. 여기는 200km 무료고요. 네. 400km 무료, 이게 전국 무료입니다. 예. 그런 거죠. 예, 전국 무료되고 여기 이제 리무진이 한 개 더 추가되지. 이런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상조업체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던 겁니다. 큰일이 발생하면 도움을 주겠다던 상조회사. 오히려 소비자들 몰래 더 큰일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놓고 좀 더 비싼 상품일수록 상당히 더 정중하게 모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창을 당한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이 장례회사들은 악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국내에는 현재 300개 넘는 상조업체가 난립해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의 돈을 영업과 홍보에 쏟아붓느라 정작 서비스의 질은 엉망이고 회사는 부실 덩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만약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고객 돈을 조금이나마 돌려줄 수 있는 업체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이마저도 17% 정도는 아예 한 푼도 주지 못할 정도로 영세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준다며 소비자들에게 다가온 상조업체, 왜 이런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김정근 씨는 5년 전 상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잠시 일하던 아들을 위해 이 업체에 240만 원짜리 장례 서비스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무슨 뭐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류를 갖다 주니까 그때가 2005년 아마 5월 달쯤 될 거예요. 바로 들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가 첫 가입자가 됐으니까